이 토막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려다가 조금 미뤄놨던 내용, 운동량, 운동에너지 이 관련해서 지금 트랙을 진행할 때 이 방아트랙 프로그램, 특히 이제 방아트랙 습치유 프로그램에서 특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물품들, 총칭해서 지금 물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이오볼이 있습니다. 환, 우리식으로 하면 환이죠. 환. 그거와 이제 칩 관련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트랙 하는 우리 뭐 경행이다, 읽기 트랙이다, 터치다 이런 것까지 다 포괄했었는데 가장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체감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왜 방아 트랙인가, 또 방아 트랙의 습치유 프로그램이 왜 어떤 의미에서 좀 효과가 탁월하고 독보적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쉽게 그 환 드시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환을 그냥 씹어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환은 초콜릿이 아닙니다. 캐러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실 때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서 녹아나는 침과 함께 이렇게 침에 녹아나는 그 레시피 액을 한 모금씩 녹아나는 대로 천천히 삼키시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농도를 약간 희석시켜 줄 필요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나눠드린 실론티나 보이차나 이런 어떤 그 소위 이제 단백질 계통이죠. 아미노산 음료를 같이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면 생수라도 이렇게 드시면서 농도를 약간 희석시켜 주는 게 오히려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일단 그 왜 이 우려서 페트병이나 파우치에 담아주는데 이거는 왜 유독 환으로 나눠주느냐 의심스러우실 거예요. 그 이제 두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일단 그 입안에서 녹여 드시는 게 불편하시면 그 나눠드린 실론티나 이런 차통에 넣어서 이렇게 녹여서 드시거나, 그게 또 차는 차대로 즐기고 싶으시고 이러면 별도로 이렇게 생수를 한 통 준비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생수통에 이렇게 담아 넣어두면 10분 이상이 지나면, 아주 추운 겨울이 아니고 이러면 10분 이상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녹아서 다 녹아납니다. 풀어집니다. 그러면 조금씩, 그것도 이렇게 벌컥벌컥 이렇게 파우치 탕액 드시듯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 드시면 됩니다. 일단 복용법은 입안에서 녹여 드셔도 되고, 녹여 드시기 불편하시면 그렇게 물에 그냥 담궈서 그냥 녹여서 이렇게 드시라는 거, 자연용해가 됩니다. 녹여서 드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왜 이게 환으로 취급을 하는가, 탕액으로 줘도 될 건데, 일단 환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데는 가장 큰 요인이 우리가 욕구하는 트랙에서 이 기대하는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파우치로 만든다고 봤을 때 환 하나를 가지고요, 파우치를 만든다고 봤을 때 백곡 같은 경우, 백곡은 식사 대용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식사 대용이 가장 많은데 이 주목적이죠. 이 식사 대용인데 이 백곡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먹는 밥 공기라고 하고요, 공기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3공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포만감이라고 표현할까요? 환 하나를 먹었을 때 우리가 밥 3공기 먹으면 배가 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죠. 근데 그런 포만감은 없는데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그 정도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무리 적게 잡아도 2공기 이상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형화식입니다. 휴대하기 쉽게. 밥 2공기를 우리가 짊어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뭐 보존도 안 되겠죠. 상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환은 안 상하니까요. 여름철이 되든 겨울철이 되든 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 김밥 여름철 한나절만 되면 이내 불안하죠. 상할까 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보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백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눠드리는 천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드시는 탕액, 한약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건강즙 이런 거, 건강즙하고는 좀 다르네, 그죠? 그런 어떤 한약으로 치게 되면
한약을 파우치로 기준합시다. 100ml 내지 120ml 파우치를 기준하게 되면 그걸 10포 정도를 한꺼번에 먹는 만큼의 그 약효가 있는 거예요. 그 한알이.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먹는다고도 사흘치를 먹는 거예요. 그 한알이. 그리고 파우치를 하루에 한 개씩 먹다 보면 열흘치를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단순 이제 시간 대비고, 그러니까 한알에 그 토요트랙 와서 드시면 토요트랙에서 지급하는 천금과 보통 때 사 드시는 일반 천금과는 조금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 드시는 커피 한 잔, 물론 이게 3온스 뭐 이렇게 큰 통으로 요즘 뭐 대용량으로 이렇게 줍니다만, 예전 우리 그 다방 커피 한 잔에 몇 미리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다방 커피 한 잔이 보통 파우치 한 120ml 정도 됩니다. 120에서 150ml 정도요. 네. 그 다방 커피를 10잔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약을 10봉지를 한꺼번에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발이죠. 한 사발을 먹는다면 배가 불러서 숨이 차서 걷기가 힘들겠죠. 경행하기도 힘들겠죠. 앉아서 터치하기도 힘들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양에 대한 것, 그것도 같이 이제 고민하시면서 이제 드시는 법도 같이 고민하시고, 천천히 녹여서, 또 물에 녹여서 드시더라도 한 모금씩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드시라는 거. 그렇게 드시는 게 오히려 흡수율을 높이고 효과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칩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운동량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칩 이야기는 조금 뒤로 돌리고요. 자, 우리가 치유 트랙, 이거 방아 트랙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일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숲을 거닐 때의 연구 임상 자료와 지금 여기서 지급되는 여러 지급 물품들, 방아 트랙에서 제공되는 음식 처방들, 소위 푸드 레시피 관련과 그 다음에 이제 칩과 터치와 등등, 그 다음에 읽기, 수리, 우리가 소리내서 읽는다든지 생각으로 한다든지, 소리내서 읽는 것 대비 생각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조금은 떨어집니다. 보통의 아주 숙련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리내는 게 효과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숙련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리를 안 내는 게 소리 내는 경우보다가 20% 이상이 더 좋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사람은 소리 내는 것에 비해서 소리 안 내는 게 80% 정도 효과가 나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단순히 그냥 숲에 갔을 때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어떤 일정 정도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이게 독일식 숲치유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숲치유 프로그램이 어디에 효과가 있냐 보게 되면,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 혼자만 또래에서 외톨이가 돼서 사회성 없이 지 혼자만 노는 그런 어떤 습성에서 공감 능력과 배려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사회성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요즘 참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폭력성, 애 어른 할 것 없이 요새 분노 조절 장애 시절입니다만, 분노 조절과 폭력성 완화에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회인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우울증을 감소시키는데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 연령대별로 조금 다른데요. 노년기에는 우울증, 그 다음에 인지기능, 이거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등등등 이런 어떤 노인성 질환에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집단적으로 했을 때, 이 지금 방아 트랙에도 가족 단위로 참석하는 분들 등등이 있는데요. 이게 관계가 현저하게 좋아진다는 것은 독일식 숲치유라는 것은 여기서 제공되는 음식 처방이라든지 이런 게 제공되지 않고 단순히 프로그램만 가동하는 거예요. 독일식 프로그램 숲치유를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자기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자각하는 능력이 훨씬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돌봄이, 자녀를 계속 이렇게 보호, 양육해야 된다는 것, 이런 데 대한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부모들이 일단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자녀로서는 부모에 대한 존중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배려심, 공감 능력, 이런 게 현저하게 향상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환자들의 효과는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일례로 자기 이제 신체를 못 쓰게 되는 이 반신불수지요. 여기로 하면 뇌졸중 후유증이잖아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사람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로 감소되냐 하면 그걸 이제 신체적 질환자들의 스트레스라는 게 우울감이잖아요. 우울증, 정신병적인 건 아닌데 굉장히 우울하죠. 내가 도대체 뭐 이게 살아서 뭐 하냐 등등부터 해서 비관적이고 모든 게 이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우울감이 절반 이상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최소 수치로 나해도 45% 이상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그 기분만 그렇게 그 사람이 좋아졌냐? 체성분 분석을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사람이 이렇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그 호르몬 있죠. 세로토닌. 뇌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 세로토닌이 40% 이상 실제적으로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신불수 사람들의 손발 쓰는 능력이 수치상으로 33% 이상 향상되더라는 아주 객관적인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독일 의학계에서 신경외과 학회에서 데이터를 낸 거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울감은 최소 45% 이상 감소되고 세로토닌 수치가 40% 이상 그런 어떤 수족을 쓰는 능력 자체가 33% 이상 향상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 환자 같은 경우들 암종을 막론하고 암 환자들의 이런 어떤 우울감, 스트레스 이런 게 현저하게 개선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뇌졸중 후유 반신불수자들이 느끼는 거와 준하는 정도로 현저하게 개선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좀 대표적인 한 예를 보더라도 뭐랄까요, 질병 관리, 건강 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치료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굉장히 좀 불면증이라든지 특히 잠을 잘 못 자거나 또 여행을 가거나 이래서 자기가 일상적으로 쓰던 공간을 벗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뭐 잠자리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불안감이라든지 대인관계 깊이 내지 그 좀 뭐라 그러잖아요. 그 예민해지는 거 그것도 50-60% 정도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더라는 거예요. 독일식 숲치유 효과고요. 자, 여기에 이제 다른 거는 다 빼더라도요. 뭐 음식 처방에 환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다 빼더라도 칩을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생체 신호 소위 이제 자서칩 디지털 신호 방식과 아날로그 신호 방식이 같이 들어간 방아 트랙, 특히 자서칩에 국한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서칩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퍼센티지는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한 독일 숲치유 기준이고요. 자서칩을 했을 때 퍼센티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미루어서 짐작하시리라 믿고 그 퍼센티지는 뭐 단순 대비니까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서칩이 어느 정도로 사람을 파워풀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진행형입니다만 자서칩 자체가 타고난 인간의 정기와 수명 그 자체에도 변동을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천수를 누린다. 타고난 수명대로 살다 간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단순히 젊어지는 요새 안티에이징 이런 회춘 동양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근원적인 원래 타고난 근원적인 생명력을 더 보태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들으시기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타고난 수명에 플러스가 되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뭐 그런 게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은 아닙니다. 뭐 일전에 제가 제천 통합트랙 125기 통합트랙 때 말씀처럼 복불복입니다. 아직은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까지는 지금 현재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그건 추론이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고 계실 거예요.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는 다르죠.
운동량이라는 거는 그냥 물리학적 정의로 보게 되면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물리량일 뿐입니다. 그죠? 근데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이 물리량과는 또 다른 개념이죠. 물리량이 아무리 많아도 운동 에너지와는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동 에너지라는 건 뭔가요? 그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어떤 일정 정도 목표 속도든 간에 아니면 뭐 자연적 어떤 속도든 간에 일정 속도까지 끌어올리는데, 정지 상태에서 일정 속도까지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일의 양이죠. 일의 양. 그걸 운동 에너지라고 하죠. 아니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가 다시 정지 상태로 이르기까지 감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량.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자동차가 그냥 막 시동을 켰다고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어를 넣어야 굴러가는데, 요즘 자동 변속기 말고요, 수동 같은 경우에 기어 넣었다고 해서 굴러가지 않죠. 악셀레이터를 밟아줘야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악셀레이터 안 밟으면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그죠? 기어를 넣었다고 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기어를 넣고 이걸 굴러갈 수 있게 힘을 가해줘야 굴러간다고요. 이게 운동 에너지라는 거고요. 단순히 시동이 걸렸다가 동력이 전달되게 기어를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운동량이 일정 정도 있다라는 거죠. 시동이 걸렸다라는 거는. 그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는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달리던 차를 세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속할 때 악셀레이터 밟는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아야 서죠.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항도 없고 마찰 계수도 없다고 보면 계속 달리겠죠. 물론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뭐 지형 지물에 의한 마찰력도 있고 공기 저항, 유체 저항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서게 되겠지만, 그렇죠. 그냥 이론상으로 보면 이게 진공 상태, 완전 무중력 상태라면 계속 달리겠죠. 어쨌든 간에 달리는 자동차를 세우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됩니다. 거기에 힘이 가해지죠. 그게 운동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운동량이 얼마나 있다는 거와 운동 에너지가 어떻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 1시간 운동을 했다, 뭐 10시간 운동을 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지 상태라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어떤 속도라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일하지 않는 운동량을 한번 가상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 신체를 일하게 하는 데에 쓰여지지 않는 그냥 근력을 올리고 하는 이런 운동, 이거는 운동량만 쌓일 뿐이지 실제 우리 몸에 유효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데는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미약할 거라고요. 운동 안 하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완기사 운동하는 거 좀 더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실제 우리가 목적하는 뭐 건강이면 건강, 또 그렇지 않으면 기분 전환이면 기분 전환, 뭐 이런데 실제적으로 에너지화돼서 전환돼서 쓰여지는 효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산에 있어도 그냥 산에 안 간보다는 효과적이지만 그게 실제 내가 기대하는 거, 희망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아트랙과는 또 다르게 독일식 습치유도 습치유 프로그램을 하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따라하기, 체조도 하고 뭐 온천욕도 하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왜 하겠어요? 운동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자꾸 몸을 쓰게 하는 거예요. 정지 상태가 아닌 동작 상태, 속도 또는 가속도가 붙어 있는 물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주 뭐 원론적인 이론 물리학으로 들어가면 물은 흐르지도 않죠. 근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위치 에너지의 값의 변화에 따라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정지 상태와 운동하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운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정지 상태에서 운동량을 쌓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독일식 수치였다면 거기도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프로그램을 안 하고 숲에 가 있는 거는 운동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그걸 뭐라도 이렇게 동작하게 자꾸 시킨다는 거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방아 트랙이 오게 되면 먹고 붙이고 읽고 또 뭐 기계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뭘 줍니다. 그죠? 에너지를 줍니다. 소위 말해서. 생체 에너지가 자극이 가죠.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의 차이고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칩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의 운동 에너지가 발생할까? 단순 계산상으로. 저도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상.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칩만 갖고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127기에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갔다. 이 알고리즘 값에 따라서도 이게 또 달라집니다만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단순히 칩이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다. 스위치가 온 오프 상태, 스위치가 온 상태로 들어갔다 오프해서 그것만 갖고요. 그 안에 알고리즘 값은 빼겠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냥 이게 먹통 칩이든 뭐든 간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잘못된 계산값, 함수값, 알고리즘 값이 들어간 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잘못된 알고리즘 값이 들어가면 이게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나타나죠. 단순히 온만 됐다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운동 에너지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정확한 수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외람됩니다만 에너지 단위는 줄을 쓰죠. 줄. 그죠? 줄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그냥 쉽게 이게 지금 껌뻑껌뻑 하고 있으니까 막 전기 에너지라고 이해를 합시다. 전기 에너지에서 1줄은 뭡니까? 1볼트의 전압과 1볼트의 전압에서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고 봤을 때 그게 1초 동안 하는 일의 양.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1줄입니다. 그러면 우리 칩 그냥 계획적으로 그냥 막 주먹국으로 대충 해보겠습니다. 트랙 와서 나눠줄 때부터 하면 시간이 뭐 8시간 이상 되지만 일단 막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자차로 와가지고 늦게 받아가지고 갈 때 일찍 반납했다고 치고요. 10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만 쓴다고 치고 6시간 쓴다고 보고 하루에 얼마 정도의 일 에너지, 소위 말해서 운동 에너지를 우리한테 이렇게 펌핑을 해줄까요? 이렇게 전가되는, 그러니까 우리 칩에서 우리 몸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운동 에너지가 다 우리 생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건 아닌데 일단 그냥 단순히 이해하게 얼마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한테 이렇게 힘을 우리가 오르막에 올라갈 때 살짝 뒤에 가방에 손만 얹어줘도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험 있죠. 특별히 상대방이 힘을 가하지 않아도 가방만 이렇게 탁 받쳐만 줘도 발이 쑥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듯이 얼마 정도의 줄을 줄까요? 최소한 8줄 이상의 힘을 가해준다고 해요. 8줄이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1줄이 힘으로 다시 환산해 보겠습니다. 1뉴턴의 힘 하는 건데 어떤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를 1뉴턴은 이게 물리학 단위입니다. 1뉴턴은 1kg의 무게를 1kg의 질량을 갖는 물체를 그냥 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속도라는 의미에서 제곱인데요. 초제곱인데 1초당 1m, 1kg의 무게를 1m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째깍 하는데 이 고기 두 근이죠. 고기 두 근을 1m 옮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1뉴턴이라는 힘입니다. 무게로 환산했을 때 1kg의 무게를 1초 동안에 1m를 움직이는 거. 요게 1뉴턴이에요. 1줄이라는 말은 1뉴턴의 힘, 그러니까 1kg를 1m 옮기는 거, 1초에 1m 옮기는 힘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다가 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닌 칩 같은데 아무런 별 느낌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한테 트랙을 할 동안에 단순 물리량으로 그런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 하는 게 쉽죠. 그냥 찰 때와 안 찰 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100% 정설이고 그거 아주 정확하게 체크하신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둔하신 거예요. 아주 둔하신 거예요. 이제 사람이 밀어주는 것보다가 힘이 엄청 센 거잖아요. 1kg를 초당 1m를 옮기는 힘으로 밀어주는 건데
있죠. 그게 칩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매일 산에 가는데, 그리고 여기서 좀 이야기가, 매일 산에 가는데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없어요. 사람 가는 것은 습관이 굉장히 빨리 듭니다. 다소 불가적 예지만, 불가의 옛날 원론적인 수행자들, 그걸 가장 FM대로 지킨 사람이 그 석가의 제자 중에서 가섭존자라고 그러죠. 두타행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이 빨리 익숙해지고 환경이나 습관에 익숙해지고 타성에 젖어서 효과가 없는가, 그 행위 자체가 신선도가 떨어진가. 소위 말해서 여러분 생선 하나를 먹든 과일 하나를 먹든 신선한 과일과 신선하지 않은 과일, 생선의 맛은 천지 차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매일 가는 산책, 매일 하는 운동인데 신선도가 떨어지면 그냥 몸만 혹사하는 거예요. 몸만 혹사하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서 칼로리를 소모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영양가 있는 게 아니고 영양가만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그 어느 정도로 빨리 습관이 되는가? 3일이죠. 옛날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그 수행자들도 한 장소에서 3일 이상 머물지 않는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빨리 환경에 친숙해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익숙해지면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삶을 살기 쉽다는 거예요. 매일 산책해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아 트랙으로 오면 왜 이제 좀 끝났나 싶으면 또 오르막, 이제 좀 끝났나 싶으면 또 내리막.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표고차 자극이라는 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자체가 여러분 악셀레이터 밟고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내리막 갈 때는 브레이크 밟죠. 오르막 갈 때는 악셀레이터 토크를 높여야 차가 오르막을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힘을 올려야. 그렇게 가속하고 감속하는 에너지 값의 변화, 위치 값의 변화를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평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가. 그런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이동한다. 1뉴턴의 힘이라는 거는 이거를 무게로 환산하면 102g이에요. 1뉴턴이 102g. 근데 앞서는 뭐였습니까? 1줄은 뉴턴이 1kg의 물체를 1m 가속한다 그랬죠. 지구상에서 1kg는 몇 뉴턴일까요? 9.8 뉴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1kg죠. 소위 말해서 1kg라는 말이 맞습니다. 1뉴턴이 102g이라는 거지 1kg는 9.8 뉴턴이거든요. 그러니까 1kg를 1m 가속하는 힘, 그게 줄이다 생각하면 돼요. 무게로 치면. 그런 정도의 힘이 가해진다. 근데 그 힘을, 그 에너지, 그 힘이라기보다는 운동 에너지죠. 그 운동 에너지가 이게 이제 전기적, 물리적, 뭐 기타 등등 이런 화학적 그런 에너지겠죠. 우리가 음식 처방으로 먹는 거는 화학적이잖아요. 그걸 먹음으로 해서 영양분이 분해되고 거기 흡수되고 하니까 화학 에너지죠. 칩이나 이런 거로 들어가는 거는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뭐 이런 핵 에너지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트랙을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핵 에너지죠. 핵 에너지입니다. 우리 세포 단위로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생체 전기입니다. 전기는 어떻게 발생됩니까? 물의 수압차, 공기압차, 이런 어떤 압력의 차이죠. 기압의 차이든 뭐든 간에 압력의 차이죠. 우리가 움직여주는 것 자체에서 에너지가 발생된다고요. 이게 생체 전기죠. 그냥 우리 몸 자체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생체 전기죠. 그거에 의해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우리가 눈 껌뻑이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의 발전기, 자연 발전기, 거기서 생성되는 가장 핵심된 에너지가 핵 에너지거든요. 핵 에너지. 그건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 일기 트랩, 거기에서 핵 에너지 이런 게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뭐 어쨌든 그런 다양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 방아 트랙은 왜 독일식 습치료보다도 월등하고 독보적이고, 저들이 이 방아 트랙을 굉장히 좋아하고 탐낼까? 그 가장 그 엑기스라고 할까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 그게 음식 처방, 푸드 레시피와 생체 신호에 있다. 그 중에 칩. 이 칩은 어떤 의미에서 없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칩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그렇게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토요트랙, 예를 들어서 한 8줄 내지 12줄 정도가 우리 몸에 증가됐다.
증가됐다고 하면 이게 생체 에너지로 바뀌는 데는 어느 정도일까? 공깃밥으로 치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공깃밥을 먹고 우리가 이 물체 1kg짜리를 1초 동안에 1m로 움직여라. 보통 때 이렇게 자기가 한번 해보십시오. 하던 거를 공깃밥 한 그릇 먹고 했을 때 그 얼마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지. 우리 왕복 달리기 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거 빼고 왕복 달리기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 더 빨리 달릴 수 있는지. 10그릇 먹어도 별로 차이 없을 거예요. 안 먹었을 때나 별로 차이 없을 때, 배고플 때 뛸 때나 별로 차이 없을 거예요. 그 왕복 달리기 하고 이게 물체 옮기는 거하고 다른데 옮겨보시라고. 자기 체중이 몇 킬로이든 간에 하루 종일 트랙을 하면 피로도가 확 줄더라. 체감되는 게 피로도가 줄더라는 거죠. 그 다음날 되면 막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난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몸살 날 줄 알았는데 멀쩡하더라. 방아 트랙 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는 피로 물질과의 관계고, 실제적으로 트랙을 내가 보통 때 산에 한 번도 안 가봐서 이만큼 내가 걸었다는 게 신기해. 마치고 나서. 그렇게 느껴지는 그 차이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게 생체 에너지로 변환된 에너지 값이죠. 그 정확한 비례 관계는 아직까지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근데 상당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외부 물리력에서 그런 8줄, 12줄이라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힘이거든요. 그런 힘이 우리한테 이렇게 플러스돼서 움직이는 게 방아 트랙이라는 거. 오늘은 조금 제가 좀 이야기가, 저도 이게 물리학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개념만 차용해서 여러분들 이해시키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어쨌든 방아 트랙의 그 지급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여러 액세서리 물품들, 물론 이 안에 뭐 프로그램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은 빼더라도 뭐 그런 구성 요소들을 장착해서 우리가 현재적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지혜 수준에서는 최대치로 효과적으로 시간을 아껴 쓰고 효과 있게 영양가 있는, 요즘 요약하는 말로 가성비 있는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아 트랙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7기